아침은 한강 강변을 따라 조용했다. 세상의 혼란과는 동떨어진 모든 것이 고요한 그런 아침이었다. 자연의 평온함을 사랑하는 김민수라는 남자는 매일 아침 걷는 것을 즐기던 중 평온을 깨는 소리를 들었다. 날카롭고 절박한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멈춰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있었다. 작은 진돗개 강아지가 거센 물살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작은 발이 힘없이 물을 치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민수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본능적으로 강아지를 구하려는 마음뿐이었다. 그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줄 몰랐다. 용기와 연결, 그리고 눈물을 불러일으킬 유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자. 김민수는 항상 한강 강변에서 평화를 찾았다. 흐르는 물소리, 나무의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의 부드러운 지저귀는 일상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안식처를 만들어 주었다. 그의 아침 산책은 하나의 의식이었다. 반성하고 재충전할 기회였다. 오늘 아침, 강은 유난히 잔잔해 보였다. 햇빛이 물 표면에서 춤추고 시원한 바람이 축축한 흙내음을 실어왔다. 하지만 민수가 익숙한 강변 길모퉁이를 돌자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처음에는 희미해서 강물 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지만 다시 들렸다. 더 높고 더 절박하게.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강물을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햇빛의 눈부심에 눈이 적응되면서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물살에 어둡게 떠있는 작은 형체가 떠내려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빵 한 덩이보다 크지 않은 진돗개 강아지가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다. 민수는 숨이 멎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재킷과 신발을 땅에 던지고 강가로 달렸다. 물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그를 감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버텨, 그는 소리쳤지만 강아지는 물살 소리에 그의 목소리를 들을 리 없었다. 얼음 같은 물이 그의 팔다리를 무겁게 했지만 민수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팔이 물살을 가르며 모든 힘을 쏟았다. 강아지의 머리가 물 아래로 잠겼다. 몇 초간 끔찍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떠오르며 숨을 헐떡였다. 마침내 고군분투하는 동물에게 다다른 민수는 팔을 뻗어 젖은 털을 스쳤다. 단단히 붙잡고 그는 작은 몸을 가슴에 끌어당겼다. 강아지는 약한 낑낑 소리를 내며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격렬하게 떨었다. 괜찮아.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잡았어. 강변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다. 젖은 강아지의 무게와 끊임없는 물살이 그의 힘을 시험했지만 아드레날린이 그를 앞으로 밀어냈다. 마침내 강변에 다다른 그는 풀밭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강아지는 그의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고 작은 가슴은 숨을 쉬기 위해 애쓰며 오르내렸다. 민수는 재킷으로 강아지를 감싸며 털을 문질러 따뜻하게 했다. 이제 안전해. 그는 속삭였다. 그의 숨은 여전히 불규칙했다. 강아지의 눈이 깜빡이며 민수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오갔다. 민수는 압도적인 책임감과 연결감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 연약한 생명을 가슴에 안고 트럭으로 걸어갔다. 머릿속엔 질문들이 소용돌이쳤다. 이 강아지는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강에 빠진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작은 개는 그를 필요로 했고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한 방식으로 그 역시 이 강아지를 필요로 했다. 민수의 트럭은 자갈길을 덜컹이며 달렸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작고 떨리는 덩어리를 계속 힐끔거렸다. 진돗개 강아지는 그의 재킷에 단단히 쌓인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작은 몸은 그 시련으로 인해 떨고 있었다. 조금만 버텨, 꼬마야, 민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급했다. 그는 강아지가 추위나 삼킨 물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숲속에 자리 잡은 소박한 오두막의 따뜻함이 그들을 감쌌다. 민수는 강아지를 소파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는 수건을 가져와 털을 닦기 시작했다. 겁먹은 동물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강아지는 작은 낑낑 소리를 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숨은 얕았고 작은 가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렸다. 민수는 낡은 담요를 가져와 강아지를 포근히 감싸 벽난로 근처에 놓았다. 이제 안전해. 그는 강아지 옆바닥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잠시 동안 그는 벽난로 불빛이 강아지의 호박색 눈에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눈은 피로와 신뢰가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전화기를 들고 지역 수의사 한 박사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하자 한 박사는 바로 데려오세요. 라고 지시했다. 몇 분 안에 민수는 다시 트럭에 올라 강아지를 무릎에 안전하게 안고 있었다. 운전하면서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말은 이상하게도 그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다. 괜찮을 거야. 약속해. 병원에 도착하자 한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수십 년간 지역 동물을 치료해온 친절한 노년의 수의사는 강아지를 재빨리 진찰했다. 영양실조에 지쳤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한 박사는 강아지의 연약한 몸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다. 수액을 주고 몇 시간 관찰할게요. 빨리 데려온 건 잘한 일이에요. 민수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숨을 내쉬었다. 살 수 있을까요? 한 박사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이 녀석은 싸움꾼이에요. 적절한 보살핌만 있다면 잘 회복될 겁니다. 민수는 병원에 남아 진찰실 밖 벤치에 앉았다. 강아지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이 작은 개의 투쟁은 왠지 모르게 깊이 개인적으로 느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다. 마침내 한 박사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나왔을 때 민수는 즉시 일어섰다. 이제 안정됐어요. 수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 많은 보살핌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돌볼게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한 박사는 작은 물품 가방을 건넸다.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거실 구석, 벽난로 가까이에 강아지용 작은 침대를 마련했다. 강아지는 약하게 몸을 움직이며 그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눈으로 좇았다. 이름이 필요하겠네. 민수는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으며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강아지의 검고 젖은 털과 물속에서 보여준 강렬한 결의를 떠올렸다. 폭풍 어때? 강아지의 귀가 살짝 움직였고 민수는 웃었다. 그럼 폭풍이야. 며칠 동안 폭풍은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 시련으로 인해 작은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민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밥을 먹이고 털을 닦아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을 걸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다리에 부드러운 느낌이 스쳤다. 내려다보니 폭풍이 흔들리며 서 있었다. 눈은 전보다 밝았다. 이 녀석, 민수는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말했다. 점점 강해지고 있지. 폭풍은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고 민수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솟구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오두막은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벽난로 소리나 바깥바람 소리뿐 아니라 그가 구한 생명의 존재감으로 가득했다. 그 후 며칠은 민수와 폭풍 모두에게 느리지만 꾸준한 치유의 리듬 같았다. 삶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매일 폭풍은 강해졌고 민수는 작은 강아지의 회복에 점점 더 몰두했다. 한때 약해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폭풍은 이제 망설이는 걸음으로 오두막 안을 따라다녔다. 절뚝거림은 여전히 눈에 띄었고 자주 쉬기 위해 멈췄지만 그의 호박색 눈에 담긴 결의는 틀림없었다. 넌 힘이 있어, 폭풍아. 어느 아침 폭풍이 소파에 오르려 애쓰자 민수가 말했다. 폭풍은 마치 칭찬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밖은 가을이 깊어갔다.
나무들은 불타는 듯한 빨강과 황금빛 노랑으로 물들었고 낙엽이 땅을 덮었다. 민수는 폭풍을 오두막 밖 세상으로 데려갈 때가 됐다고 결정했다. 재킷을 걸치고 민수는 현관문을 열었다. 폭풍은 처음엔 망설였다. 차가운 공기를 킁킁거리며 발은 조심스레 현관에 내디뎠다. 가자, 친구. 민수는 앞장서며 격려했다. 폭풍은 따라왔고 코는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며 땅에 붙어 있었다. 한동안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발밑의 낙엽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폭풍은 자주 멈췄다. 떨어진 나뭇가지와 바스락거리는 덤불에 호기심을 보였다. 강에 가까워지자 민수의 생각은 폭풍을 처음 발견했던 날로 돌아갔다. 강아지의 연약한 몸과 물살에 맞서던 필사적인 몸부림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다. 그는 이제 야생화 밭을 행복하게 킁킁거리는 폭풍을 내려다보았다. 넌 정말 멀리 왔어. 민수는 중얼거렸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민수는 자신에게도 변화가 생긴 것을 알아챘다. 그는 항상 고독한 삶을 살았다. 조용하고 단순한 날들에 만족했지만 폭풍이 곁에 있으니 침묵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폭풍은 작지만 단호한 존재감으로 공간을 채웠다. 나무 바닥을 따라가는 발소리나 조용한 저녁에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얹는 모습은 민수가 미처 몰랐던 동반자 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벽난로 옆에 앉아 있을 때 폭풍이 작은 짖는 소리를 냈다. 민수가 들은 첫 번째 그런 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꼬마? 민수는 강아지를 보며 물었다. 폭풍은 꼬리를 흔들며 이번엔 더 자신 있게 짖었다. 민수는 웃으며 귀 뒤를 긁어주었다. 목소리를 찾았구나. 응. 폭풍의 성장은 민수 내면의 어떤 반영 같았다. 강아지가 더 강하고 장난스러워질수록 민수는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쉬웠던 건 아니다. 어느 오후, 민수는 폭풍의 한계를 시험하려고 강을 따라 더 긴 산책을 하기로 했다. 처음엔 폭풍이 신나 보였다.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뛰었지만 중간쯤 가다 갑자기 멈췄다. 몸이 굳었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옆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폭풍의 귀는 뒤로 젖혀졌고 눈은 강을 향했다. 민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오늘 물살은 더 빨랐다. 물이 바위를 지나며 시끄럽고 끊임없는 힘을 뿜었다. 폭풍은 그 시련을 떠올리는 듯했다. 작은 몸에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괜찮아. 민수는 부드럽게 말하며 폭풍의 등에 손을 얹었다. 이제 안전해. 폭풍은 낮은 낑낑 소리를 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는 오두막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폭풍은 그의 곁에 바짝 붙어 따라왔다. 집에 돌아와 민수는 폭풍이 벽난로 옆에 웅크리는 모습을 보았다. 숨은 안정적이었지만 눈은 멀리 있었다. 상처는 시간이 걸려 치유된다는 걸 상기시켰다. 넌 생각보다 강해. 민수는 폭풍보다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는 앞길이 둘다에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하지만 이 작은 계획에서 배운 한 가지라면 회복력은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온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며 폭풍은 눈에 띄게 강해졌다. 하지만 민수는 특정 순간이 어린 강아지에게 틀림없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아챘다. 특히 강은 그를 괴롭히는 듯했다. 강 근처에 갈 때마다 폭풍은 얼어붙었다. 귀는 납작해지고 몸은 떨렸다. 민수는 이해했다. 그는 그런 공포를 개가 아닌 사람에게서 본 적이 있었다. 그의 돌아가신 형이 마지막 군 복무에서 돌아왔을 때 가졌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트라우마는 시간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민수는 알았다. 그것은 조용한 순간이나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 표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민수는 폭풍을 치유하고자 결심했다. 어느 추운 아침, 민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강변을 따라 걷는 대신 폭풍을 근처 초원으로 데려갔다.
그 들판은 넓었고 키 큰 나무로 둘러싸여 야생화가 점점이 박혀 있었다. 그 열린 공간은 강아지를 편안하게 해주는 듯 했다. 가자. 민수는 몇 피트 앞에 막대기를 던지며 격려했다. 폭풍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달렸다. 그는 어색하게 막대기를 물었다. 작은 터기가지를 잡기 위해 애썼다. 민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잘했어. 민수의 칭찬 소리는 폭풍의 불꽃을 일으켰다. 그는 막대기를 떨어뜨리고 꼬리를 맹렬히 흔들며 달려왔다. 처음으로 민수는 그가 구조했던 날 이후로 잃었던 무심한 기쁨을 폭풍에게서 보았다. 몇 주가 지나며 폭풍의 자신감은 커졌다. 그는 더 이상 탐험을 망설이지 않았다. 덤불을 킁킁거리며 낙엽을 쫓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수는 폭풍이 강을 완전히 피한다는 걸 알아챘다. 어느 맑은 오후, 민수는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됐다고 결정했다. 그는 배낭에 필수품 담요, 간식, 폭풍이 좋아하는 장난감들 챙기고 강아지를 강으로 이끌었다. 도착하자 폭풍은 즉시 멈췄다. 꼬리는 다리 사이에 끼고 낮은 낑낑 소리를 냈다. 민수는 옆에 쭈그리고 앉아 안심시키는 손을 등에 얹었다. 괜찮아, 친구.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그냥 앉아 있을 거야? 부담 없어. 그는 물에서 안전한 거리에 담요를 펴고 앉아 옆자리를 두드렸다. 폭풍은 망설였지만 결국 민수 옆에 웅크렸다. 눈은 급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동안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수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있지. 그는 시작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물을 무서워했어. 한 번 배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 다시 수영이 편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지. 폭풍은 민수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공포는 까다로운 거야. 민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혼자 마주할 필요는 없어. 해가 하늘 아래로 내려가며 강 위에 황금빛을 들이우자 민수는 일어나 강가로 다가갔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물 표면을 스쳤다. 봐, 그렇게 나쁘지 않아. 폭풍은 담요에 붙박인 채 몸을 긴장시켰다. 하지만 놀랍게도 강아지는 일어나 조심스레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은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폭풍의 결심을 깨뜨릴 수도 있었다. 민수는 숨을 참고 어린 강아지가 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다. 폭풍이 강가에 다다르자 조심스레 코를 킁킁거렸다. 코가 젖은 돌에 스쳤다. 그는 부드러운 낑낑 소리를 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잘하고 있어. 민수는 안정적이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폭풍은 그를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결의의 불꽃이 보였다. 그는 얕은 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움에 움찔했지만 발을 빼지 않았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큰 도약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이었다. 치유로 향하는 작고 용기 있는 한 걸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폭풍은 민수 곁에 바짝 붙어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민수에게는 그저 진전 이상이었다. 가장 작은 승리도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리마인더였다. 겨울이 작은 마을을 덮으며 숲과 초원을 서리로 덮었다. 차가운 공기는 고요를 실어왔고 발밑에 눈 밟는 소리만이 그 고요를 깼다. 이제 자신감 넘치고 장난기 많은 동반자가 된 폭풍은 눈을 사랑했다. 그는 검은 털이 하얀 눈과 선명하게 대조되며 전염성 있는 에너지로 눈더미를 뛰어다녔다. 민수는 폭풍이 자신이 던진 눈덩이를 쫓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강아지는 눈덩이가 눈 속으로 사라지자 즐겁게 짖었다. 불과 몇 달 전 이 같은 강아지가 연약하고 겁에 질려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는 게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의 유대는 공유된 모든 순간마다 강해졌다. 폭풍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민수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유대는 곧 가장 큰 시험을 마주할 터였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며
눈 덮인 풍경 위에 불타는 빛을 드리웠다. 민수는 폭풍을 데리고 숲길을 따라 산책하기로 했다. 공기는 날카로웠지만 상쾌했고 숲의 고요함은 위로가 되었다. 걸으며 폭풍은 꼬리를 흔들며 덤불을 탐험했다. 민수는 소리쳤다. 너무 멀리 가지 마. 친구어. 폭풍은 멈춰 뒤를 돌아보며 짖었다. 마치 안 갈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평화로운 순간은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소리로 깨졌다. 낮은 으르렁 소리와 덤불의 바스락거림. 민수는 심장이 뛰며 얼어붙었다. 폭풍의 귀가 쫑긋 섰고 그는 민수가 들어본 적 없는 깊고 본능적인 짖음을 냈다. 그림자 속에서 스라소니가 나타났다. 눈이 빛나고 몸은 긴장되어 있었다. 마르고 털은 혹독한 겨울로 엉망이었다. 동물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며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왔다. 폭풍, 물러서. 민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지만 폭풍은 움직이지 않았다. 강아지는 땅에 낮게 엎드려 이를 드러냈다. 강렬한 결의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민수는 스라소니가 망설이는 걸 보았다. 눈이 폭풍과 그 뒤의 사람 사이를 오갔다. 대치는 영원 같았다. 민수의 머리는 폭풍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상황을 풀 방법을 찾느라 바빴다. 그는 땅에서 큰 가지를 집어들고 흔들며 소리쳤다. 여기서 꺼져. 스라소니는 다시 으르렁거렸지만 한 발짝 물러섰다. 민수의 큰 소리와 폭풍의 단호한 태도에 자신감이 흔들렸다. 마침내 마지못한 으르렁 소리와 함께 그것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폭풍은 스라소니가 있던 곳에 눈을 고정한 채 얼어붙었다. 민수는 옆에 쭈그리고 앉아 등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폭풍. 갔어. 폭풍은 낮은 낑낑 소리를 내며 민수의 가슴에 코를 비볐다. 몸은 살짝 떨렸다. 민수는 그를 꼭 안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넌 정말 용감해, 친구. 그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민수는 그 만남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는 폭풍이 충성스럽다는 걸 항상 알았지만 오늘 밤은 그 충성의 깊이를 증명했다. 폭풍은 자신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민수를 지켰다. 벽난로 옆에 앉아 민수는 폭풍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좋아하는 담요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넌 저기서 나를 구했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넌 했지. 폭풍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며 고개를 들었다. 호박색 눈이 민수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민수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번성하고 그의 삶의 일부가 된 강아지에 대한 압도적인 감사와 사랑을 느꼈다. 폭풍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꼬리는 나른하게 흔들렸다. 민수는 웃으며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 빚진 거 없지.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민수는 폭풍이 그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생각했다. 강아지는 그에게 목적과 동반자 의식,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회복력이 아름다운 것에 이를 수 있다는 리마인더를 가져다 주었다. 바깥바람이 오두막 창문을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민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그와 폭풍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람과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신뢰와 용기,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맺어진 사랑으로 묶인 팀이었다. 민수와 폭풍의 유대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마을에 겨울의 소나기가 풀리며 초록과 금빛으로 풍경이 물들었다. 날마다 폭풍의 자신감과 힘이 커졌고 이는 민수 자신의 변화를 반영했다. 어느 아침 햇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자 민수는 폭풍을 데리고 지역 공원에 가기로 했다. 폭풍이 자유롭게 뛰놀고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며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릴 기회였다. 공원은 활기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들판을 뛰며 웃었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산책했으며 다양한 품종의 강아지들이 프리스비와 공을 쫓았다. 폭풍은 처음엔 민수 곁에 바짝 붙었다. 낯선 소리마다 귀가 깜빡였다. 가자, 친구.
민수는 옆에 무릎을 꿇으며 격려했다. 그는 공을 짧은 거리에 던졌다. 폭풍은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달렸다. 꼬리를 맹렬히 흔들며 공을 물고 돌아왔다. 내 새끼.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공을 던졌다. 이번엔 더 멀리. 폭풍은 기쁨이 넘치는 걸음으로 달렸다. 아침이 지나며 폭풍은 긴장을 풀었다. 더 멀리 모험을 떠나 몇몇 친절한 강아지들과 어울렸다. 민수는 벤치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폭풍은 더 이상 그가 강에서 구한 겁에 질린 연약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번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던 순간 놀이터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경고의 외침에 민수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6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 얕은 연못 가장자리에서 프리스비를 잡고 있었다. 갑작스레 소년이 미끄러져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졌다. 민수는 심장이 뛰며 벌떡 일어섰다. 소년의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물로 달렸지만 너무 멀었다. 소년은 몸부림치며 작은 몸이 더 깊이 가라앉았다. 민수가 반응하기도 전에 폭풍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폭풍, 안 돼. 민수는 소리쳤지만 강아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폭풍은 몇 초 만에 물가에 다다라 첨벙 뛰어들었다.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팔을 허우적거렸다. 폭풍은 그에게 헤엄쳐 갔다. 강아지는 소년의 재킷을 이빨로 물고 강력한 발차기로 강변으로 끌었다. 민수가 그들에게 다다랐을 때 폭풍은 소년을 강변으로 끌어올렸다. 아이는 기침하며 물을 뱉었다.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민수는 아이를 안아 자신의 재킷으로 감쌌다. 소년의 엄마가 울며 도착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으며 울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젖어서 떨고 있지만 꼬리를 흔드는 폭풍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목소리는 감정으로 묵직했다. 넌 영웅이야, 폭풍. 진짜 영웅. 그날 저녁 오두막으로 돌아온 민수는 그날의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벽난로 옆에 앉아 폭풍이 담요 위에서 자는 모습을 보았다. 몸은 안정적인 숨결로 오르내렸다. 넌 완전히 한 바퀴 돌았지, 민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구해졌던 것에서 누군가를 구하는 것으로 폭풍은 그의 말을 알아듣는 듯 한쪽 눈을 뜨며 움직였다. 공원에서의 사건은 민수가 오래전부터 의심했던 것을 확고히 했다. 폭풍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호자였다. 그가 겪은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는 놀라운 용기와 이타심을 보였다. 벽난로가 타닥거리며 민수는 압도적인 감사를 느꼈다. 그는 그날 강에서 폭풍을 구했지만 여러모로 폭풍도 그를 구했다. 그날 밤 민수는 별빛 아래 밖에 앉았다. 폭풍은 그의 발치에 누웠다. 공기는 시원했고 희미한 꽃향기를 실어왔다. 민수는 손을 뻗어 폭풍의 털을 쓰다듬었다. 너랑 같이라서 삶이 더 좋아, 친구. 그는 중얼거렸다. 폭풍은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며 꼬리로 현관을 쿵쿵 쳤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어떤 불꽃도 줄 수 없는 따뜻한 목적, 연결, 사랑의 감각을 느꼈다. 그들이 드넓은 하늘 아래 함께 앉아 있을 때 민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그가 구한 생명은 그의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게 만들었다. 봄이 마을을 완전히 감싸며 생생한 초록과 색의 폭발로 풍경을 물들였다. 한때 두려움과 투쟁이 장소였던 강은 이제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다. 잔잔한 흐름은 민수와 폭풍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켰다. 민수는 현관에 서서 커피를 홀짝이며 폭풍이 초원 가장자리에서 나비를 쫓는 모습을 보았다. 한때 소심했던 강아지는 이제 건강과 자신감의 화신이었다. 매끈한 털은 빛났고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얘야, 폭풍. 민수는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불렀다. 강아지의 귀가 쫑긋 섰고 꼬리를 맹렬히 흔들며 민수에게 달려왔다.
큰 날 준비됐어. 민수는 폭풍의 귀를 긁으며 쭈그리고 앉아 물었다. 오늘은 단순한 산책이나 외출이 아니었다. 오늘 민수는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강변으로 폭풍을 데려갈 계획이었다. 강으로 가는 길은 이번엔 달랐다. 더딘가 가벼웠다. 과거의 그림자는 몇 달 전처럼 드리워지지 않았다. 폭풍은 앞장서서 뛰었다. 가끔 야생화를 킁킁거리거나 너무 가까이 착륙한 새를 쫓았다. 익숙한 강이 굽이진 곳에 다다르자 민수는 멈춰 풍경을 눈에 담았다. 오늘 물은 잔잔했다. 표면은 밝은 푸른 하늘을 비췄다. 폭풍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걸음은 신중했지만 안정적이었다. 민수는 강가의 바위에 앉아 폭풍이 공기를 킁킁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코는 익숙함을 느끼며 떨렸다. 강아지는 강을 보고 민수를 돌아보았다. 마치 안심을 구하는 듯 했다. 넌 할 수 있어, 친구. 민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폭풍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발은 부드러운 진흙에 살짝 잠겼다. 그는 물에 고개를 숙였다. 아래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반짝였다. 잠시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그 운명의 날의 기억과 마주하는 듯 했다. 그러다 놀라운 자신감의 폭발로 폭풍은 얕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민수의 가슴은 강아지가 물을 튀기며 노는 모습을 보며 부풀었다. 두려움은 마침내 기쁨으로 바뀌었다. 폭풍은 강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인 듯 했다. 해냈어. 민수는 미소가 번지며 속삭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민수는 깊은 충족감을 느꼈다. 폭풍은 좋아하는 담요 아래 웅크렸다. 민수는 옆에 앉아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넌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쳤어. 민수는 조용하고 거의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복력,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지만 내가 나를 구했어. 내가 너를 구한 만큼. 폭풍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꼬리로 바닥을 부드럽게 쳤다. 민수는 뒤로 기대어 타닥거리는 벽난로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의 삶은 일상과 고독으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폭풍은 그것을 바꿨다. 작은 강아지는 목적과 기쁨, 그리고 가장 힘든 싸움도 아름다운 것에 이를 수 있다는 리마인더를 가져다 주었다. 몇 주 후, 민수는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다. 공원에서 폭풍이 구한 소년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동봉된 사진에는 소년이 폭풍을 그린 손그림을 들고 있었다. 그림 위에는 커다란 빨간 하트가 있었다. 민수는 웃으며 폭풍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제 유명해졌네. 친구. 폭풍은 고개를 기울이며 종이를 살폈다. 마치 이해한 듯 했다. 편지는 민수와 폭풍의 용기에 감사하며 간단하지만 깊은 문장으로 끝났다. 당신들 덕분에 나는 매일 밤 내 아들을 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민수는 편지를 접으며 목의 덩어리가 느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얹은 폭풍을 보았다. 우리 꽤 좋은 팀이지. 폭풍은 꼬리를 흔들었다. 호박색 눈은 그들 사이에 자란 조용한 신뢰와 충성으로 가득했다. 계절이 계속 바뀌며 민수와 폭풍의 삶도 바뀌었다. 한때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였던 강은 그들의 여정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투쟁을 극복하며 시간이나 상황이 깰 수 없는 유대를 쌓았다. 또 하루의 빛이 저물며 그들이 함께 앉아있을 때 민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그가 구한 생명은 그저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구원했다. 폭풍의 두려움에서 용기로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두 번째 기회가 아름다운 것에 이를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하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함께 우리는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유대를 축하할 수 있습니다.